이번 비디오에서는 GitHub Flow라는 것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itHub Flow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Git의 기능들과 GitHub의 웹페이지에 있는 기능들을 재밌게 또 잘 조합해서 실제 오픈소스나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입니다. 코드 리뷰라는 것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데요. 코드 리뷰를 통해서 구글은 굉장히 좋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또 코드 리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GitHub 플로우를 사용하시면 그냥 코드 리뷰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GitHub 플로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특히나 저희들 텐스플로어에서 코리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번역 프로젝트를 이 GitHub 플로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또 데모도 보여드리고 또 이론적인 것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보신 후에 GitHub 플로우도 잘 사용하시고 또 저희들 프로젝트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비디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간략적으로 이 Git과 GitHub는 사용해 보셨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이 비디오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Git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브랜치 기능인데, 이 브랜치 기능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신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Git이 처음이다, GitHub라는 걸 처음 들어본다 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형태의 자료는 한 5분, 10분 정도만 하면 간단하게 보시고 또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브랜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요. 이 비디오에서 또 여러분들이 반드시 Git을 사용한다면 또 브랜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난 브랜치를 사용하지 않는데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Git의 정말 좋은 기능들을 100분 활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브랜치를 사용하시다 보면 내가 어떤 브랜치 현재 있는지를 알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그것을 자동으로 알게 해주는 그 프롬프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 설치하시기를 권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bash git 프롬프트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G쉘의 어떤 테마인데요. 아래 URL 가보시면 이런 형태로 세팅하는 방법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깔끔하고 정말 예쁜 것을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파워라인이라는 툴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 URL 가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정보들은 저도 잘 몰라서 생활 코딩이라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정보를 질문하고 또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GitHub Flow로 이제 가볼 텐데요. 이 GitHub Flow라는 것은 너무나도 쉽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한 장의 슬라이드로도 표현 가능하다라는 것이 GitHub의 어떤 그 주장이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처음에 해야 하는 것이 create 브랜치를 만든다. 브랜치를 반드시 만드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브랜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작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커밋을 반복해서 하겠죠. 자, 커밋이 끝났다. 커밋을 했다. 그러면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서버에 보내게 되겠죠. 푸시를 하게 되면 이 웹사이트 웹페이지에서 GitHub 웹페이지에서는 자동으로 풀 리퀘스트를 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풀 리퀘스트가 생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만든 수정한 그 코드를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토론을 한다거나 이런 걸 고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새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것이 마음에 들게 되면 최종적으로 머지가 되면서 디플로이가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가,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 텐스플로우의 그 번역 프로젝트 좋다더라 해서 내가 참여하고 싶다라고 결정이 되면 우선 이 리파지토리를 여러분 영역으로 포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포크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리파지토리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푸시를 한다거나 쓸 수 있는 권한이 없겠죠. 그런데 이걸 포크를 하게 되면 이 영역은 저의 영역입니다. 저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푸시를 하고 이 서버에 내가 만든 체인지를 보낼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렇게 포크를 하신 다음에 이 포크된 곳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로컬 컴퓨터로
클론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영역은 모두 우리의 영역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정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보통 이 서브를 오리진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원본 이 서브를 업스트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클론이 끝났으면 내가 로컬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작업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될 것이 이슈, 그 웹 프로젝트 이슈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하겠다라는 것을 글을 남기게 됩니다. 저희들 번역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번역한다 라고 기입을 해주시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장점은 뭐 그쪽 일을 미리 다른 분들이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부분은 이미 알려진 버그라든지 또 수정할 필요가 없다든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디스커션을 통해서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디스커션이 끝난 다음에 이 부분은 수정하겠다, 수정해도 좋겠다라고 생각되면 그 다음 단계로 반드시 브랜치를 생성시킵니다. 자, git checkout -b라는 것으로 새로운 브랜치를 생성시킬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명령으로 간단하게 브랜치를 생성시키고 이후의 작업은 이 브랜치에서 일어나게 되죠. 이 브랜치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하신 다음에 수정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것을 커밋을 하게 됩니다. 이 커밋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수정이 저의 로컬 git 리파지토리로 다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래서 커밋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풀 리퀘스트를 통해서 다른 사람 원본 서버,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보낼 수 있는 준비가 되는데,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이 커밋들을 푸시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서버, 저의 영역으로 푸시를 하게 됩니다. 자, 푸시를 하면 그 GitHub 웹페이지에서는 버튼이 생기는데 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풀 리퀘스트가 가게 되고요. 그러면 이것을 보통 개발자들이 깐깐하죠. 까칠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번 풀 리퀘스트를 보냈다고 해서 바로 얼치구나 하고 바로 받아주지가 않습니다. 보통 뭐 꼬투리를 잡고 왜 공백은 무엇이냐, 뭐 왜 이런 단어를 쓰냐 하면서 막 토론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연스럽게 피드백을 받게 되는데요. 이 피드백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러분들이 개발자라면 여러분 코드에 대한 피드백은 무료로 받는 겁니다. 오픈소스에 참여하시게 되면.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코드 리뷰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코드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이 일어나고, 이 과정이 끝이 나게 되면 이제 머지가 될 텐데, 만약에 끝이 나지 않고 어떤 이제 요구 사항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PR을 만들어서 다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이전에 여러분들 수정하는 곳에 가서 그 브랜치에 반드시 가서 그 브랜치를 수정하게 되면 GitHub는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의 PR을 업데이트하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PR을 전혀 만드실 필요가 없는 것이 굉장히 또 편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 어느 날인가 받아주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테스트 툴이 있으면 테스트 툴을 돌려서 확인을 해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것을 머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쁜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든 체인지가 머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Kitflow인데, 우리가 TensorFlow 번역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번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